사화에서는 장하빈이 왜 최영민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앞선 회차들에서 보았던 많은 의문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시간이었죠. 송민아는 최영민의 심부름으로 산에서 가방 딜리버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심부름 비용으로 소량의 돈을 받고 가방은 통째로 최영민에게 전달됩니다. 브라운색 가죽 가방에는 5만 원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죠. 사실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돈가방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왜 송민아에게 배달을 시킬까였죠. 아마도 혹시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기에 위험에 대비해 송민아에게 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민아 또한 이 많은 돈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영민의 이 돈에 대해서 물어보죠.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조용히 입 다물고 시키는 거나 하라는 뉘앙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송민아는 언제나처럼 그곳에 가방을 가지러 갔는데요. 하지만 있어야 할 가방이 없는 것이죠. 송민아는 있는 그대로 최영민에게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무차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송민아가 이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로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최영민의 이러한 폭력은 송민아의 반항으로 이어지는데요. 최영민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화에서 드디어 그 돈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하빈 엄마 윤지수가 최영민에게 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돈이 없었던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송민아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윤지수가 이미 사망한 후라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지수의 이 돈은 서하빈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빈 또한 가방의 정체는 알지만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단 그가 추측하는 것은 윤지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는데요.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는 장태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엄마가 정말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엄마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송민아 뒤를 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는 과정에서 최영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결국 엄마의 죽음 뒤에는 최영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서하빈은 송민아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이 소매치기 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들과 모텔에서 함께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는 서하빈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최영민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도 송민아 폰을 통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하빈은 자신도 가출팸에 관심이 있으니 송민아에게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죠.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남자 아니면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이죠. 그가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급기야 그는 경찰서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송민아는 하빈이를 말리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그 사이 서하빈은 송민아의 핸드폰을 침대 밑으로 밀어버리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모텔에 다시 돌아온 하빈은 송민아 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폰 통화 내역에서 리더로 저장되어 있는 최영민의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화 엔딩에서 두 사람은 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윤지수가 수연이를 안매장하던 장소이자 그가 돈가방을 가져다 놓던 장소이죠. 최영민은 서하빈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의외의 첫마디가 바로 수연이었죠. 최영민은 서하빈에게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수연이 때문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서하빈은 이들이 수연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죠. 이들 대화를 보면 최영민은 수연과 서하빈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연은 최영민이 운영하는 가출팸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하빈이는 수연이가 가출팸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만일 수연을 통해 알았다면
당연히 최영민을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악랄한 리더를 말이죠. 사화에서 보면 수연과 하빈이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보이는데요. 윤지수가 생일 파티도 함께 해주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경찰이 수색한 수연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은 이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수연과 하빈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하빈의 얼굴이 오려져 있죠. 그렇다는 건 수연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빈이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것이 수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경찰이 수연 담임 선생님 박준태를 찾아갔었는데요. 그때 그는 수연이 육상 경기 중 다쳐서 운동을 그만뒀다고 했었죠. 어쩌면 이때부터 수연에게 심리적인 불안이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현 상황이 너무나 불행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서하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행복한 아이로 비춰진 것인데요. 어쩌면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수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불안한 수연의 심리를 이용해 원조 교제를 이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연과 자신이 열쇠고리로 함께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이죠. 수연이 가출팸에 들어가게 된 건 어쩌면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갈 데는 없고 이때 선생님의 소개로 김성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수연이 그의 집 지하실에 수갑을 차고 입술에 테이프를 붙인 채 감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왜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가 감금되어 있었던 이유와 윤지수가 그를 묻으려 땅을 판 행위는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원조 교제를 하던 수연이 담임 박준태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어쩌면 수연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박준태를 좋아하던 김성희가 그와 상의 후 수연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지하에 감금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수연을 죽임으로써 돈도 한몫 잡고 문제의 소지도 없애려 한 것입니다. 결국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연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후 수연을 산으로 옮긴 최영민은 수연으로 가장해 윤지수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죠. 장소를 알려주며 하빈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무섭다며 빨리 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윤지수는 그가 알려준 장소로 달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도착했을 당시 수연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죠. 최영민의 계획에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최영민은 이 장면을 모두 녹화했고 이후 협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잔인한 건 돈가방을 가져다 놓으라고 한 장소가 바로 윤지수가 땅을 팠던 그 장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지수의 가장 큰 실수라면 바로 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화에서 보면 수연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집주인 김성희의 아들이죠. 김성희의 집을 찾아간 구대홍 수사관이 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었는데요. 이 누나 아냐고 말이죠. 그런데 수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굉장히 긴장하며 무언가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가는 모습까지 2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것으로 보아 죽은 수연이를 옮기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